증시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거의 상승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상승했나 봤더니 올해만 25% 상승했더라고요. 지금 나스닥 100 지수를 보면은 2만이 넘는데 연초에 보니까 17,000도 안 넘었었어요.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17,000도 엄청 높다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2만을 넘어갑니다. 벌써 4,000포인트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록 행진을 향하고 있는데 최근에 증시가 오르는 원동력을 생각해보면은 관성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실적 이슈를 가지고 오르는 거는 탄탄하게 오르는 거거든요. 실적을 밟고 올라가는 거니까 매크로 이슈라던가 나머지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더 떠오르게 됩니다. 실적 위에서 약간 더 둥둥 떠 있는 거죠. 7월이나 8월쯤 되면은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 실적들이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 일이 벌어지면은 문제가 없을 거고, 기대감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워낙 변수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오른 과정을 보면은 AI랑 반도체들은 실적이라는 개별 이슈로도 오르고 금리 파월 발언 같은 매크로 이슈로도 호재를 받아서 쉬지 않고 올랐어요. 둘 다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올랐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호재를 받은 거는 빅테크랑 반도체입니다.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했었죠. 이거만큼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연초에만 50% 올랐었습니다. 4월에 4.7%를 넘겼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진정세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4.3% 아래로 내려갔는데 원래 한 4.5 정도로 세팅이 돼 있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번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으로 늘어나면서 4.5에서 4.25 정도, 이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가 내려왔다 볼 수 있습니다. 파월의 이틀간 발언을 들어보면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데이터만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연준은 완전 고용이랑 2% 인플레이션이라는 의무가 있어요. 인플레이션만 위험이 아니라 고용도 위험이라는 단어로 고용에다 화두를 던졌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졌으니까 물가가 2%로 내려오지 않아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 지금 최근 이틀간의 발언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서 증시가 이걸 빌미로 실적 이슈와 상관없이 또 상승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 CPI 발표가 있는데 지금 파월 말을 들어보니까 CPI 들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CPI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연준의 의도성을 말해줬으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를 9월에 하겠구나, 12월에도 하겠구나, 올해 2번 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채권이 먼저 내려왔다라는 거죠. 증시도 이거를 빌미로 올라가게 된 거고.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요. 이제 이번 발언에서 티가 안 났을 수도 있겠지만 파월은 실업률 4.1%에 대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이번에 말을 합니다. 실업률 4.1%는 용인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 샤메 규칙이라는 걸 이해하면은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건데요. 실업률이 주기적 저점보다 0.5% 상승할 때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가 샤메 규칙인데, 샤메 규칙으로 보면은 현재 3개월 평균 0.43입니다. 곧 경기 침체를 공식화하는 0.5%에 금방 이르겠죠. 이게 한두 달 정도면은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실업률이 문제가 없다?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하면 연준은 인플레 2%에 도달을 못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근거로 금리 인하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어요. 물가 2%로 떨어지는 거는 어려울 거다. 굉장히 느리니까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나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할 수는 없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핑계는 필요했고, 근데 경기 침체가 조금 있으면 도래할 수 있으니까는 이걸 가지고 핑계로 쓰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업률 4%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파월의 발언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실업률이 4.5%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고통이라면서 경고라고 했었어요. 4.1은 용인할 수 있고 4.5는 경고를 하고, 그러면 그 어딘가에서 이제 파월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했던 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샤메 지표가 0.5%를 터치하자마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약한 경기 침체만 용인하고 바로 고용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 금리 인하설이 가장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7월이고 8월인데 한두 달이면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9월 달부터 공식 경기 침체, 그러면서 9월에 금리 인하 발표,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CPI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증시가 이렇게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파월의 발언에서는 전제가 아직 물가가 2%는 아니지만 시간의 문제지 곧 내려올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들인 거예요. 물가가 느리게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지금 1년 내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CPI가. 이게 계속 안 떨어지면은 과연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상품 물가는 벌써 이제 1년 반 전에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머지 물가들이 안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꾸준히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주택 가격인데,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의 딜레이를 갖고 있거든요. 상품 물가 떨어진 게 23년 상반기니까 아마 올 연말쯤부터는 주택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도 2%대에 들어오게 되고 상품도 이런 변수만 없다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 건데, 근데 지금 CPI가 여기서 갑자기 내려가는 일도 쉽진 않습니다. 고용으로 인한 서비스라던가 이제 주택 물가로 인한 렌트비가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이 박살나야지만 CPI가 떨어진다. 그럼 파월이 4.1%를 용인하는 거는 조금 더 올라가서 이게 CPI를 건드리길 원하는 거죠. 그럼 CPI 내려오고 실업률 올라갔고 경기 침체 선언했고, 그때부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 대로 계속해도 큰 타격이 없겠죠. 근데 이게 막상 벌어지고 나면, 그런데 막상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증시에 좋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증시가 오른 거는 CPI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로 오른 분도 대부분이 아니에요. AI라던가 어떤 기업의 실적, 소비가 좋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들 때문에 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데미지를 먹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증시에 꼭 좋은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CPI 발표가 나오는데요. 뭐 기관들의 지금 뭐 예상치를 보면은 대부분 3.1 보고 있고, 이제 근원 같은 경우는 3.4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0.1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안에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1년 내내 3%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서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CPI에서 뭐 크게 변수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파월의 발언이 더 변수로 작용했었고 그거를 움직이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 CPI 때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던가 자동차 보험이 많이 급락을 해서 낮게 나왔는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평균치를 뭐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릴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게 꼭 긍정적인 요소들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운송료도 상승했습니다. 운송료가 상승했으면은 여러 범위에서 물가들을 건드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열어봐야 하는 거지 열기 전에는 모를 거예요. 어쨌든 연준이 원하는 방향을 내심 말했고 그대로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시장을 더 확신을 하겠죠. 반대로 CPI가 연준의 기대와 달리 내려가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 다음 달은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0.1, 0.1 계속 올라가는 스탠스로 올라가면은 확신이 불안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러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기에는 꽤나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그냥 거시적인 경제의 부분인 거고, 제일 증시에 중요한 거는 8월에 나오는 기업들 실적 발표인데,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15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닷컴 버블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단순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스코가 평균 성장률이 20% 중반대쯤 됐었어요. 근데 실적 발표를 열어보니까 그 기대치를 충족 못 시킨 거죠. 11%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시스코뿐만 아니라 나머지 몇 개 기업들도 기대치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는 2분기 실적은 거의 다 압니다. TSMC의 2분기 매출을 다 봤기 때문에. 근데 3분기 가이던스가 뭐야? 4분기 가이던스 뭐야가 되게 중요한 거죠. 3분기, 4분기에도 지금처럼 돈을 더 잘 벌어들이는 속도가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게 주가 상승 속도거든요. 이게 되냐 안 되냐인데, 2분기 발표 때 3분기는 그다지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좀 전망치를 좀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가 증시에 더 쇼크가 되지, 지금 CPI나 이런 게 그렇게 쇼크를 주는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CPI 세부 내용이라던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던가 그러면 쇼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3.0이 나오든 3.1이 나오든 이거는 그렇게 악재 요소로 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대를 못 맞추게 되고, 만약 연준이 원하는 대로 9월 금리 인하를 했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라든가 실업률로 인해서, 그런데 기업들은 기대감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악재와 호재가 만났을 때 어떤 게 오르느냐, 지금은 이 빅테크들의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